안녕하십니까. 이번 6평 22에서 27번 현대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답 오류 같은 선지 피하는 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선 현대시 문제가 나왔을 때 쌤이 생각하는 풀이 순서와 공식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과 제목만 먼저 확인한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두 편 나왔을 때 가, 나, 또는 세 편 나왔을 때 가, 나, 다를 순서대로 눈으로 훑어보고 문제를 순서대로 풀기. 이게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세 작품을 함께 평가해야 되니까 선지를 볼 때마다 본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 본문을 최소한 5번에서 10번까지 읽어야 되니까 시간 낭비다 이겁니다. 첫 번째, 시인과 제목만 먼저 확인한다라는 건 아는 시가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는 시가 있는지를 판단하라. 시인은 주로 주제에 대한 힌트, 제목은 주로 시적 상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므로 시인과 제목만 먼저 확인한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문제 읽기인데, 문제를 읽으면서 첫 번째, 묻는 내용의 물결 밑줄 치기. 예를 들면 22번 같은 경우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통점의 물결 밑줄. 그 다음 두 번째, 옳은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은 X. 잘못 보는 실수 없애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포인트인데요. 두 작품 또는 세 작품 중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작품 한 편만 먼저 읽고 해당 선택지를 체크하라. 갈래 복합일 경우에는 다에 나오는 수필만 먼저 읽고 선택지를 체크하라. 그러면 더 쉬운 시란 어떤 시냐? 첫 번째, 이미 아는 시. 두 번째, 연구분이 없는 시. 세 번째, 보기가 있는 시. 보기는 반드시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본문으로 가라. 반드시 보기의 정보를 제공받아라. 그런데 보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두 작품 모두에 대한 정보를 주는 보기, 그리고 단독으로 보기를 주는 보기. 단독으로 보기가 있으면 그 작품을 더 쉬운 시로 선택하라. 그 다음 네 번째, 표현상 특징 문제는 선택지를 앞뒤로 나누어서 표현과 효과를 각각 판단하라. 무슨 뜻이냐? 22번과 같은 경우 1번에 상황 대비를 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했을 때 항상 앞부분은 표현 방법, 뒷부분은 이것으로 인한 효과. 이럴 때 표현 방법도 O냐 X냐, 그것으로 인한 효과도 O냐 X냐를 각각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5번째. 그래서 쌤이 별표를 쳤죠. 시 문제는 이 5번 항목만 잘해도 70에서 80%는 맞힐 수 있습니다. 시어를 긍정어와 부정어로 나누어라. 이건 두 가지를 줄게요. 모든 시어를 긍정어와 부정어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화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수험생의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화자의 입장이라는 건 수식어나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예를 들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덩이 있다 칩시다.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무조건 마이너스로 판단하기 쉽죠. 그러나 만약에 아름다운 황금빛 덩. 수식어가 뭐죠? 아름다운. 누가 아름다운 황금빛이라고 보는 거죠? 화자가. 그러므로 플러스. 그 다음 똥을
먹고 싶어라. 뭐가 서술어죠? 먹고 싶어라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로 판단하라 이 뜻이야. 단 반어법만 주의하라.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이다? 5번. 시어를 긍정어와 부정어로 나누어라. 그 기준은 여러분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수식어나 서술어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 다음 6번째, 정서나 태도 문제는 시적 상황으로 추론하라. 자, 정서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데 정서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알려진 시니까, 자, 진달래꽃이라는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자, 1. SP 슬픔이냐, 2. GP 기쁨이냐를 판단할 때 뭐를 근거로? 시적 상황을 가지고. 시적 상황이 뭐죠? 임과 이별하려는 상황이니까 뭐일 가능성이 높다? SP. 슬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론하라 이 뜻이죠. 그 다음 7번째, 태도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요. 자, 태도 문제는 100% 현실 대응 태도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현실일 때, 이미 떠났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럴 때죠. 자,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현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이라는 현실이라 봅시다. 자, 첫째는 수능. 자, 수능은 출제위원들이 체념적이다 이렇게 자주 나오고요. 자, 그러면 체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운명적 수용이라는 표현으로 출제될 수 있겠다. 어쩔 수 없이 팔자로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적응. 자, 수능과 적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수능은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적응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친일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미스터 방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3번째는 초월적. 대표적인 작품이 청산별곡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초월적이지만 나쁘게 보면 현실 도피적인 거죠. 그 다음 4번째, 가장 많이 수능에 나오는 거죠. 의지적. 현실을 뭐 하겠다라는, 극복하겠다라는 태도. 치토스, 언젠간 먹고 말겠어. 먹고 말겠다는 의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4, 3, 1 순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모든 시의 주제는 인생에 대입하라. 이번에 출제된 가나도 마찬가지였죠. 자, 꽃을 못 피운 나무를 보고 관찰을 하고 느낀 점이니까 나도 늦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라는 바람. 그래서 모든 시의 주제는 인생에 대입하라. 예를 들면 도종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식물 즉 꽃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주제는 인생에 대입해서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므로 시련을 극복하자. 이렇게 이끌어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22번에서 27번 실전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을 때, 자, 쌤이 어떻게 하라 했죠? 시인과 제목만 먼저 확인한다. 김명인의 그 나무. 자, EBS 연계 작품이죠. 나, 김기택의 나무. 자, 6월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하겠다라는 일종의 힌트라고 봅니다, 쌤은. 자, 김기택의 멸치가 EBS에 실려 있죠. 아, 그러면 9월이나 수능에서도 EBS에서 현대시에서 한 작품은 그대로 연계. 한 작품은 작가는 EBS에 있는 작가인데 다른 작품을 출제하겠구나. 그 다음 다가
정주영의 노인과 꽃. 자, 이게 수필이 아니라 산문시입니다. 그러므로 갈래복합은 아니죠? 자, 그러나 수필과 같이 긴 산문시다. 자, 그럼 쌤 공식에 따라 시인과 제목을 확인했는데 아는 작품이 없다라고 봤을 때 문제 읽으라 했죠? 자, 묻는 내용의 물결 밑줄, 적절한의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문제 읽으러 가라.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의 X. 그 다음 24번 적절하지 않은의 X. 25번 다의 글쓴이의 물결 밑줄, 적절하지 않은의 X. 그 다음 26번 아는의 X하고 27번 적절한 동그라미하고. 자, 갈래복합 또는 수필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필부터 읽어라. 그리고 다에 대한 단독 문제죠. 25번 다 읽고 25번 풀고, 그 다음 다로 체크할 수 있는 선택지 22번으로 가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치환해서 다만 가지고 판단하면 다시 돌아가는 수고 안 해도 되고, 한 작품만 읽었으니까 정확성도 높고. 자, 바로 다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무슨 보람을 위함이시옵니까? 자, 플러스죠. 무슨 보람을 위해서 나무를 심으십니까? 등이 고부시고 숨이 차신데도, 즉 늙어서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 모습을 배우니 손수 직접 공을 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구렛나룻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소이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룻이나 주름살은 부정어로 생각하기 쉬우나 화자가 꽃답다라고 긍정평가를 했으니까 플러스. 붉고 빛나는 꽃을 맺으려고 건강하지 못한데도 꽃나무를 심으시는구나. 그 다음 나이가 이순을 넘어, 이순은 60세. 모든 것을 이제 순하게 나의 뒷담화를 한다라든지 현실 비판을 한다든지 내 부모님 욕을 한다든지 불만을 얘기해도 순하게 들을 수 있는 나이다 해서 60세. 참고로 50세는 하늘의 운명을 알 수 있다 해서 지천명. 자, 그러면 나이가 60을 넘어, 즉 늙어서 오히려 여색을 기른 이도 있거니 진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 자, 여기 해석이 잘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여색을 기르는 이런 사람은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니까 누가?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노인을 반드시 남자라고 볼 필요는 없죠. 쌤이 봤을 때는 이 작품의 화자는 노인을 여성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즉 외모를 가꾸는 이도 있거니 자신의 외모만, 그것은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여성 노인을 표현한 거구나. 빛깔에 취할 수 있으면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는지도 모르겠으나 이 외모적 아름다움은 청춘 시기에나 추구하는 거다. 그러나 쇠년, 늙은 나이란 뜻이죠. 노쇠한 나이. 왜? 이순이니까. 이순을 넘었으니까. 오로지 꽃을 사랑하시는 걸 보니 보통은 젊은 나이에 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화자는 그렇지 않다. 이 노인은 오히려 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십니다. 매우 긍정적 평가죠.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고 꽃을 가꾸는 일, 거룩한 일입니다.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이며 그만치 노래에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아하, 한 계절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이다. 꽃을 심는 것은 노인의 맑고 깨끗한 그늘에 어린 자손이 히히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린다는 것은 연영과 해고를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하옵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해 줄게요. 자, 긍정어냐 부정어냐는 쌤이 뭘로 판단하라 했죠? 수식어나 서술어로 판단하라 했죠. 자, 여기서 수식어가 각주가 있죠. 긍정적이죠? 깨끗한 그늘이니까 이 그늘은 플러스구나. 그러면 노인의 그늘에 어린 자손들이 히히 기뻐하며, 노인은 왜 꽃을 심어? 이 꽃을 자손들이 보면서 즐거워할 그 시기에. 그러므로 여기서 그늘은 자손들에게 비를 맞지 않게 만드는 우산과 같은 역할. 박목월의 가정으로 따지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넉넉한 19문 반의 신발, 이런 것들이 상호 텍스트로 출제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그늘은 플러스 그늘이다. 자손을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나무와 벌이 날며 벌들이 닝닝 거린다는 것은 남은 인생과 해골이니까 늙은 나이죠. 늙어서 늙음을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합니다. 아하, 늙어서 꽃을 기르는 일은 화려한 일이다. 긍정적 평가죠. 그 다음,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꽃은 계속 같은 꽃이 다시 피지만 사람은 해마다 다르다. 늙어간다라는 뜻이죠. 만일, 여기서 선택지에 있었던 가정법이 사용됐네요. 만일 노인이 100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무슨 뜻이겠어요? 문이 닫혔다라는 건 돌아가시고, 만일 훗날 노인이 돌아가시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남만 흐드러지게 필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노인이 매우 고생을 해서 후손들이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꽃을 심었으니까 그 노인의 수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의 의미로 해석해야죠.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그렇게 고생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심으셨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일단 슬퍼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22번에서 3번 선택시 애상적이다, 이걸 O로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애상감, 슬프고 가슴 아픈 마음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고조라는 것은 뒤로 갈수록 우상향해야 되는 거죠. 고조는 뒤에 보니까 없더라. 자, 계속해서 그 꽃을, 그렇게 고생한 꽃을 저희가 즐기는 거 죄송하다. 그 다음, 꽃과 죽음, 시체를 진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늙은 나이에는 죽음 정도는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지 슬퍼하지는 않는다. 분방이 바쁘게 끓는 정열, 열정이 식고 호화롭고도 핫핫한 부끄러움. 젊은 시절은 화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거죠. 부끄러움,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놓은 청춘. 젊은 시기는 이렇게 부끄러움과 괴로움의 시기다. 그리고 그게 끝난 뒤에 오는 맑고 고고하고 그윽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자, 다 긍정이죠. 플러스어죠. 청수, 고고, 그윽함, 완강하기, 느리지만 직설적이진 않지만 굳세고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죽음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는 꽃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거 슬퍼하지만 노년에 늙어서는
인생의 순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은 노경, 늙어서의 경지이다. 늙으면 진실로 꽃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이게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셈 공식대로 달을 읽었으니까 단독 문제 25번을 먼저 풀어가는 겁니다. 자, 1번. 등이 곱고 숨이 차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꾼다는 점에서 그의 모습을 아름답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니까 맞죠? 제껴. 나이를 먹고도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순이 넘어도 여색을 기르는 이라고 했죠? 외모만 추구하는 이. 노인은 오로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정함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것. 글쓴이 맞죠? 그 다음 3번. 직접 심은 꽃나무에 맺힐 꽃봉오리를 노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한 계절을 보람있게 여기고 있군. 자, 앞부분에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나 헷갈린다. 그럴 땐 세모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게 O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세모를 하고 넘어가라. 그 다음 4번. 꽃이 난만하면 흐드러지게 피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즐기겠지만. 자, 난만하면이 어디 나왔었죠?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자, 백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다치고 뜰 앞에 손수시 무슨 꽃이 난만할 때 노인은 돌아가셨는데 꽃이 흐드러지게 폈어.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습니다. 뭘 슬퍼하겠다는 뜻이지? 노인의 수고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노인의 죽음을 슬퍼하겠다 했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즐거워하겠다 했으니까 즐기겠지만 X를 써. 그 다음 노인은 슬퍼할 거라는 점에서 노인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슬퍼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4번이 확실히 틀렸구나. 4번이 정답. 자, 달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 22번에서 어떻게 치환해서 이해하라?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장 많은 학생들이 3번 계절의 흐름을 통해 여기에 속아서 3번을 했던데 오답률이 22번이 57.1%로 오답률 3위네요. 자, 판단합시다. 상황의 대비를 통해, 자, 만약에 여기에 시적 화자의 상황의 대비를 통해 이런 식의 수식어가 있었다면 1번 선택지는 X죠. 그러나 수식어가 없고 상황의 대비니까, 자, 노년과 청춘의 대비, 꽃이 피어 있을 때와 떨어졌을 때의 대비, 살아 있을 때와 죽음의 대비 나오죠? 자, 그 다음 셈이 주는 강력한 힌트. 자, 뒤에 표현 효과가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의식이 없는 시가 있을까? 없죠. 자, 이렇게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효과는 거의 99%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가 이렇게 포괄적이죠. 대상의 변화, 애상적 분위기, 친밀감, 현실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좁죠. 그러나 주제의식 또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효과가 나오면 99% 맞는 효과다. 역대 수능에서도 표현상 특징에서 효과는 포괄적이고 넓은 건 거의 정답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의 동그라미. 자, 공간의 이동에 따른 대상의 변화 확실히 다에 없으니까 전체에 제낄 수 있죠? 자, 계절의 흐름 봄만 나왔죠? 그러나 흐름이 있다라고 니네가 잘못 판단했을 때 애상적 분위기, 고조 어디에서 낚이면 안 된다? 슬퍼하겠다에 낚이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다 X. 말을 주고받는 방식. 자, 주고받는 방식이라는 건 대화란 얘기죠. 대화 없죠?
그 다음, 가상의 상황 설정한 거 맞죠? 어디에? 노인이 돌아가신 후에, 100세 후에. 그러나, 현실에 대한 비판 없죠. 현실에 대한 비판은 만약에 나온다면 이술이 넘어서도 뭐를 기르는? 여색. 외모를 아름답게 기르는. 그러나, 가상의 상황 설정에서 그걸 비판한 건 아니었죠. 그러므로 다 X. 다만 보아도 답이 몇 번으로? 1번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면 나는 이걸 비교할 필요도 없으니까 시간도 세이브하고 정확성도 높여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다에 나오는 비와 미음을 판단하러 가는 겁니다. 한 작품만 읽었으니까. 자, 미음 판단합시다. 자, 해마다 꽃은 한 꽃인데 꽃에 피고 지는 속성이, 자, 피고 지는 했으니까 주기적으로 반복, 해마다니까 맞는 설명이죠. 적절하지 않은 문제니까 5번은 답의 후보에서 제껴라. 그 다음, 자, 27번 B 쌤이 긍정어와 부정어로만 나누어도 80%는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자, B의 그늘은 자식들을 위한 노인의 노력, 희생이라는 긍정어였다. 플러스 시어였다. 그러면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이유이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맞거나 세모해야죠. 그 다음, B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노인이 노력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꽃을 심은 거니까 100% 맞는 설명이죠. 그런데 1번으로 돌아가서 노인이 어떻게 죽겠다, 이런 계획에 해당하는 근거 구절이 전혀 없으니까 1번은 X 답에서 제껴. 3번,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 하는, 없었죠? 제껴. 4번, 노인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이다. 헷갈리면 세모. 그 다음, B는 노인이 자신의 남은 삶을 희생하기 위한 조건이다. X죠? 답에서 제껴. 그리고 나시 중에 나시를 더 쉬운 시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 단독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나무에서. 그런데 전체 얘기가 있죠?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데 기여한다. 그러면 나시 자연과의 교감, 관찰의 대상. 그 다음,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자, 일상의 사물,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대. 자, 그럼 여기서 쌤이 본문을 읽지 않아도 답이 골라지는 기적을 보여줄게. 자, 여기 보세요.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의 공식.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의 공식. 첫째, 선지의 내용과 보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두 번째, 이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본문 내용과도 일치해야 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요 공식을 적용시켜 봅시다. 1번에는 나가 없으니까 2번. 나에서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앞부분은 무조건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뒷부분만 판단하면 됩니다.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보고 표면을 관찰한 결과로군. 자, 1대1로 연결이 되나 봅시다. 표면적 관찰 있죠?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 있죠? 일단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1대1로 연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 3번.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의 작용 연결되죠? 그 다음 지각 연결되죠? 일단 연결됐어. 4번.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아하, 이거는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남겨둬. 그런데 일단 푸르고 진한이니까 긍정어일 가능성이 높죠? 세모. 그 다음 5번 봅시다. 나의 기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 그러면 화자의 기원이라는 표현이 보기에 있어야 하죠. 그런데 화자의 기원이 보기에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 나에 대한 설명 중에 있습니까? 없죠. 뭐가 함정이죠? 자, 긍정적 전망이라는 표현은 보기에 있으나 나에 대한 설명입니까? 가에 대한 설명입니까? 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셈 공식대로 하면 선택지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의 어긋나무로. 왜? 가와 연결되니까. 나만 읽었는데도 답은 몇 번? 5번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하다. 내용 연결을 하면 좀 이따가 해설해 주겠지만 난폭한 힘, 거대한 힘, 요게 맞서는 힘이 아니라 같은 걸 의미하죠. 외부의 겨울의 추위, 좀 이따가 다시 해설해 줄 겁니다. 거기에 앞서 셈이 주는 공식으로 5번이 답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나를 읽으러 가는 겁니다. 자, 가나다 세 세트가 나왔을 때 다를 가장 긴 작품을 먼저 읽고 선택지 체크하라. 그 다음 보기를 읽고 나만 읽으러 가는 거다. 자, 나를 읽으러 가는데 긍정어와 부정어로 나누자 했죠. 자,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아, 화자는 대패질을 한 나무를 보고 있구나.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아하, 그러면 이 무늬가 뭐란 얘기야? 나이테란 얘기죠? 이 단단한 흔적들은, 나이테들은 필시 반드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일 것이다.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서술어 때문에 플러스죠?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부정어죠? 한겨울 추위를, 여기 한겨울 추위였으니까 앞에 겨울도 부정어가 되겠구나.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자, 내가 출제위원이었으면 특정한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가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함정으로 출제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뭐일 것이다 의 뜻을 지닌 종결어미지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아니죠. 그 다음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뭐를? 추위를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일 것이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냈던 자리가 바로 대패질한 나무에서 보이는 뭐다? 나이테이다.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 양분들은 물간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언제? 겨울에 나무 밖에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으리라. 거대한 힘이 뭐겠어? 뒤에 나오는 추위의 난폭한 힘. 왜? 모두 외부의 힘이니까. 거대한 힘, 추위, 난폭한 힘, 추위. 그런데 아까 거대한 힘과 맞서는 난폭한 힘이라 했으니까 확실히 X구나.
수의 깊이 맵게 스며들었을 것이다. 아, 추위가 나무의 가운데까지 스며들었을 것이다.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러면 벌써 햇빛과 공기와 추위 상황의 대비 있지? 그 다음 그 자리에서 겨우 내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아하, 이건 봄의 진한 향기라는 의미니까 자칫 잘못하면 쌤, 수식을 통해서 플러스어인지 마이너스어인지 선택하라 했는데 독한 부정어 아닙니까? 자,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진한을 2번 쓰면 진부하니까 독한으로 바꿨을 뿐이겠죠. 그러므로 긍정어. 언제? 봄이 되었을 때 뿜어내는 긍정적 표현이다.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 자, 그럼 여기에서는 겨울에서 봄 뭐는 있어? 계절의 흐름은 있죠. 그러나 애상적 정서가 없으므로 22번에 3번은 X다. 그 다음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나이테를 보는데 가구의 문틈, 그 다음 여기 직각의 모서리에 보이는 대패질을 한 문양을 보고 이렇게 지각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나를 읽었으니까 나 단독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23번 가봅시다. 자리일이다, 자리일 것이다에는 시련을 견뎌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있다는 인식이 담겨있군. 무리 없죠? 스며들었을 것이다에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이 수에게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 맞죠? 익어갔으리라에는 바깥의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 자, 아까 독한 향기 셈이 긍정어냐 부정어냐라만 나누어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 했죠. 자,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플러스였죠. 왜? 뒤에 나오는 푸르른도 함께 나오니까. 그러므로 부정적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 결과니까 몇 번이 확실히 틀렸구나? 3번이 확실히 틀렸구나. 자, 그래서 나를 읽고 23번은 결정했고요. 그 다음 24번에 나만 판단하는 거죠. 자, 아까 답은 이미 골라졌지만 판별식 적용해 봅시다.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 어디가 틀린 거죠? 맞선이 틀린 거죠. 난폭한 힘 이퀄 거대한 힘이죠. 그러므로 5번이 확실히 내가 정답을 제대로 골랐구나. 그 다음 자, 미음만 판단했으니까 나에 들어있는 디귿 판단합시다. 겨우내, 그 다음 봄, 겨울 내내와 봄을 판단합시다. 26번에 자, 겨우내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햇빛과 공기들의 움직임이 멈추었던 시간이다. 맞죠? 4번 리을은 딱딱하게 오므렸던 모든 틈과 통로가 다시 드나들며 숨쉬는 생동의 시간이다. 봄이니까. 맞죠? 그러면 3, 4, 5는 답에서 제끼면 되겠구나. 그 다음은 24번에 가의 정보를 제공받고 가를 읽으러 가자.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가에서 자연은 뭐의 대상이다? 연민의 대상이다. 그런데 화자는 어떤 상황이다? 지지부진한 처지다. 그 다음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어떤 전망?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아가는 방향이래. 가의 시가. 자, 그러면 가시를 읽으면서 긍정어와 부정어로 나누어 봅시다. 자, EBS 연계 작품이죠.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가 지운, 꽃이 벌써 피었다 떨어졌대. 어떤 꽃들은? 벚꽃들은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누가? 화자인 내가 미처 자기의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자, 제목이 그 나무죠. 들킨 게 부끄러운지. 자, 그럼 얘는 꽃을 못 피웠어.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떤 상황이야?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개울이 있는데 여기가 시멘트인가 봐. 여기가 시멘트 사이에 뿌리가 박혀서 많이 자라지 못했나 봐.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지요. 뭐 때문에 아직 늦되어서 꽃을 못 피웠어? 앞줄에 아름드리라는 건 이렇게 한아름 크기나 되는 큰 나무란 뜻이야. 그러므로 앞줄에 큰 나무 때문에, 이 큰 나무는 어떤 나무겠어? 바로 벚꽃이겠죠. 그런데 얘는 요 큰 나무의 그늘 때문에 못 자랐어. 아직 꽃도 못 피웠어. 다른 나무들은 꽃을 벌써 활짝 피웠다가 지웠는데,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그래서 이 그늘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실현이 되는 거죠. 꽃철이, 꽃이 필 시기가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보통의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보통은 꽃망울이라고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피기 직전이라서 멍울이라고 표현했죠. 화자의 정서 직설적으로 나왔네요. 안쓰러웠지요. 동정, 연민,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성화. 자, 뭘 의미하겠어? 꽃을 의미하는 거죠. 환하게 핀 거야 타오를 것이 물어오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야. 미래를 예측한 거죠. 지금 핀 게 아니죠.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도라는 보조사가 해석의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 동정과 연민 속에는 이 늦된 나무, 다른 나무의 그늘 속에서 꽃을 못 피운 나무하고 나하고 뭐 한 거다? 동일시한 거다. 그래서 쌤이 아까 초반에 모든 시의 주제는 뭐에 대입하라? 인생에 대입하라.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보기에서 힌트 줬었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서 있었죠. 산에서 내려 2달쯤 제자리를 찾지 못해. 주체는 누구죠? 나 화자죠. 헤매고 다녔던 저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길 어디. 나는 삶의 방향성,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2달 동안 헤맸어. 그런데 늦깎이 깨달음, 화자가 깨달음을 얻었대. 함께 얻으려고, 즉 얻은 게 아니라 얻으려고 한나절. 뭘 보면서? 그 나무, 늦된 그 나무를 보면서 내 지나온 인생을 살펴본 거죠.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죠. 왜? 나의 처지와 같아서. 동정심, 연민. 그 다음,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자, 그럼 푸릇한 잎새는 푸릇한 때문에 플러스죠. 자, 꽃이 피고 꽃이 진 다음에 더 파래지겠죠. 그래서 긍정적 미래가 올까요? 확신은 아니죠. 그러면 인생에 대입하라 했으니까 내 지지부진한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그러므로 봄에서 여름, 그 다음 여름이 지치면 뭐가 오겠어? 가을이니까 계절의 변화는 있으나 예상적 정서가 없어서 22번에 3번은 X다.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에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마다 지표 올릴 수 있을까요? 뭐를? 가난한 소지를. 자, 여기 봅시다. 여름이 끝나면 소신공양이라는 건 자신을 불태워서 부처님께 바치는, 부처님께 돈이나 음식이나 기도나 이렇게 정성을 바치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몸을 태워서 바치는 걸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소지는 종이를 태워서 소원을 비는 종이, 이것을 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바람이다? 화자의 바람이죠. 내 지지부진한 인생에 볕들 날, 좋은 날이 올까요? 그리고 저 나무도 가지마다 가난한 소지. 그러면 불타는 가난한 소지니까 뭐겠어? 여름이 가면 울긋불긋한 단풍을 지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은 긍정어죠. 즉 긍정적 미래가 올까요? 나도 긍정적 미래를 갖고 싶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 판단하러 가는 거다. 자, 22번 해결됐고 23번 해결됐고 24번 답이 결정됐으니까 필요 없죠? 자, 25번에 기역과 니은 판단합시다. 기역. 며칠,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그 다음 2달 거리, 내가 방황했던 2달 거리. 자, 며칠부터 판단합시다. 어느 꽃나무들이 성치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멈칫거리고 있던 지체의 시간. 맞죠? 못 피웠으니까. 그 다음 니은. 화자가 2달 거리, 2달 정도. 화자가 그 나무에 꽃이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자, 그 2달은 내가 헤맸던 시간이죠. 꽃이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2달 뒤면 꽃이 필 것이다. 아니죠. 그러므로 몇 번이 확실히 틀렸구나? 2번이 정답이구나. 명확하구나. 그 다음, 자, A 그늘은 아름드리 한아름 되는 큰 나무 때문에 늦된 나무,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나무가 꽃을 못 피우는 그늘이니까 시련, 고난의 부정적 의미였죠. 그러므로 자,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B 때문에 틀렸죠? 몸을 감추려는 이유다. 자, 능동적이지 못하죠, 나무가. 그런데 그늘 때문에 몸을 감추려 한다. 전혀 안 되죠? X. 그 다음 A. 늦된 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다. 아름드리 나무들에 의해 맞고, B도 아까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이렇게 쉬운 듯하지만 채점을 해보면 결코 만만치 않았던 현대시 선택지들이다. 그러나 정답 오류였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방금 또는 쌤이 강의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정답 오류 같은 선택지를 피하는 방법, 반드시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주관을 개입시키면 틀리게 마련이다. 이 교훈을 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